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오후 2시 18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 또 129번째 나라이죠. 대한민국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지리산에서 있었던 감정입니다. 한민족 정기가 한마음으로 솟구친다. 백주에서 태백 그리고 소백으로 내달려 한민족 정기가 한마음으로 솟구친다. 한반도를 아우른다. 지리산 천왕봉이여. 법계사에서 천왕일축 세석철쭉 넋을 잃고 벽소명을 바라보며 연하천에 이르니 성경이 예로구나. 피약골 단풍 사이 불일폭포 떨어지고 섬진청류 굽이굽이 남해로 가는구나. 반야낙조 지루하고 노고운해 뚫고서 화엄사 목탁소리 그 귀 들려온다. 그너가 웅장할 뿐 아름답다 않지 않다 했나. 오밀조밀 뱀사 꼬부를 와봤나. 일곱선녀 넉백긴 칠성계곡 가봤나. 쌍계사 뜨라 고운선사여. 별땅아씨 업고서 천사 찾아가는 구천이여. 한신계곡 헤매는 칼의 제자들이여. 사만의 상전벽해 보고들 있어. 반도의 아픔 딛고 세계로 옹비하는 배달의 민족, 세계 평화 인류 공영 우리가 앞장선다. 백두야 한라야 금강아 설아가 송리야 묘양아 월출아 구워라. 우리 형제 모두 모이자구나. 얼굴들 부으면서 춤 한번 추자. 더덩실 도더덩실 덩덩실 만이산 당근 할배 미소가 인다. 여러분들 이어도 금방 가보셨습니까? 이어도가 쓴 편지 이야기입니다. 막내에게 엽서 한 장 주세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중국 동도에서 247km, 일본 조도에서 276km,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 최고 높이 숭이죠. 마이너스 4.6m, 수중암초 2호도 파랑도라네. 1900년도 영국 상선 스코틀라우 자기 이름 붙이네. 중국 사람 소암초 스엔자오로 부르지만 조선 거의 쓴 줄 알고 있네. 예부터 제주어민 이선 보면 못 돌아와 이호도 사나 불렀네. 어여사나 이호도 사나 우리 배는 잘 또 간다. 솔솔 가는 저 소나무 배여 어서 가자 어서 가. 어여사나 이호도 사나. 새천년에 우뚝 섰다. 이호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헬리콥터 뜨고 내리네. 여름이면 태풍 열댓 개. 본토보다 6시간 먼저 알고 대비하라 일러주네. 형님들 누나들 외로운 막내에게 엽서 한 장 주세요. 내 주소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어도. 잊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서울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배윤명과 설화자라는 사람의 순간의 결정이 영원으로, 순간의 결정이 영원으로. 서슬파른 유신체제에서도 10월의 하늘은 맑았다. 세월은 험해도 공룡의 배는 탐스럽다. 에덴의 사과가 이 빛이었을까? 자인은 눌려도 사랑은 튀었다. 용감한 자 미인을 얻는다 했나.
말없다고 사랑이 없을 소냐. 너희들은 비켜라. 한 번도 울지 않는 새 천하를 다 울릴 날 있다. 한 번도 날지 않는 새 구말리 장천을 간다. 나느냐 사랑이다. 너희는 박수쳐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만이 갈 길이다. 사랑만이 참 삶이다. (1979년 10월입니다) 오늘 또 눈을 뜨니 6시다. 오늘은 한글날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좀 늦잠 자도 싶었는데 눈을 붙이려도 정신이 멀쩡하다. 그런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전화 받으라고 나를 부른다. 유공에 작년에 입사한 고경연에 전화했다. 거두절미하고 10시에 청량리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나오란다. 왜? 내가 물으니 배윤명이랑 함께 만나기로 했으니 공릉에 배 먹으러 가잔다. 그리고 끊는다. 고경연은 항상 무뚝뚝한 친구다. 배윤명은 아주 말이 없는 친구지만 우리 셋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다. 약속 시간에 정류장에 가보니 고경연과 배윤명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55번 버스를 타고 육사와 서울여대를 막 지나 종점에 내렸다. 오늘 서울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다. 쾌청한 가을날이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 없어. 애국가 3절이 저절로 나온다. 공릉 일대는 온통 배밭이다. 탐스러운 배가 나무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다. 에덴 농산에 보암직도 하고 먼지가 사는 선악과가 사과지만 이름 비쳤을까? 우리는 청송 배 밭집에 들어간다. 우리는 배를 반산작시키고 배나무 아래 평상에 자리를 잡았다. 경연이가 도시락과 양주와 맥주를 사가지고 왔다. 우리는 주로 식용 이야기를 한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만 해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바로 구속되는 숨막히는 유신절정기다. 지난 4년 학교가 시위 때문에 휴교등을 밥 먹듯 내려 학교 못 간 날에 간 날보다 훨씬 많았다. 군대에 강제 짐짓 당한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대모도에 뒷줄에만 있었기에 아직 구치소에 끌려간 적이 없다. 끌려가 고초를 당한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다. YS가 지난달 말 신민당 총재직을 가처분 명령으로 정지되더니 급기야 국회에서 공화당과 유신회가 작당하여 제명하였다. 광주, 전주는 물론이고 이제 부산 마산에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 같다는 경연이의 말이다. 물론 학교에서 그런 말이 요즘 무성이 오갔다. 윤명이는 오늘도 여전히 할 말이 없이 술만 비운다. 그는 어디에서나 항상 말이 없다. 그런 그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8년 전에 DJ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저지에 실패하고 그의 예언대로 DJ의 예언대로 대통령 직접 선거는 폐지되고 이제 이에 반발한 전라도 지역은 시위가 빈발하여 경찰은 그동안 강압 저지와 구속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정식 영장도 없이 남산이나 이문 등에 잡혀가면 구타나 고문은 기본이고 병신되어 나와도 하소연도 못하는 시국이다. 죽어 나온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당은 YS를 제명하였으니 그의 고향 경남에서도 이제 시위가 격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나저나 YS 말대로 당모가지가 비틀렸으니 새벽에 빨리 와야 될 텐데 언제 민주화가 되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나? 대통령도 이제 우리 손으로 못 뽑으니 우리 체제도 이제 북한 공산당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북한에는 김정인이 아버지 김일성 수상 후계자로 떠올랐고 우리나라도 이제 박지만이가 육군 장교가 되었으니 이제 박정희 후계자가 제피가 아니라 박지만일 거라는 풍문도 돌았다. 경위시장 차주철이가 그 일에 앞장설 것이고 어정쩡한 제피는 속으로는 못내 싫어하면서도 현실에 영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도 학교에 돌았다. 우리나라가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 국민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그 나의 말에 경연이는 박정희가 10년 전에 삼성 개헌할 때 7년 전 또 유신 선포할 때 제피 처신을 보아라.
항상 반대하다가 박정희가 불러 주의 한번 주면 바로 찬성으로 돌변하지 않았나. 그래, 그랬었지. 그러나 박지명이가 이제야 육군 소유인데 후계자라고 되지는 않겠지. 나는 예측인지 희망사항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 아무튼 우리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그때까지 수자린 그리며 비분간개한다. 이제 일어서서 귀가하기 위해 55번 버스를 타러 간다. 이곳이 종점이라 사람들은 앉아가려고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우리는 맨 끝에 선다. 그런데 갑자기 경현이가 내 팔을 잡아 끈다. 야, 빨리 차를 타자. 자리에 앉아 가게 다음 차를 타자. 아니야, 빨리 타자, 어서. 윤명이와 난 영문도 모른 채 경현이에 끌려 버스에 올라탄다. 아, 저 아가씨를 뭐하라. 윤명이와 나는 경현이가 가리킨 쪽을 쳐다보니 한눈에도 미인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기다려보아. 버스가 그 1시간을 달려 청계천 5가에 다다르니 그 미묘 아가씨가 일어나 내린다. 경현이가 우리도 같이 내리자며 우리를 잡아 끌어내린다. 경현이가 앞자가는 아가씨에게 무어라 말한다. 그러더니 인근 다방으로 같이 들어가며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한다. 우리도 어정쩡 뒤따라 다방으로 들어간다. 아가씨는 정말 뛰어난 미인이었다. 170cm 훤치 않기에 호리란 몸매, 시원한 눈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절세 가인이다. 아, 이 애는 송인엽이고 저 애는 배윤명이요. 저 애들은 학생이고 나는 유경에 다니는 고경현입니다. 아가씨 이름은 뭐요? 우리는 고향이 전주이고 고교 동기입니다. 예, 국가비상위원회에서 일하는 설화자예요. 고향은 장성이에요. 아, 장성, 방장성이 있는 그 장성이죠? 예, 잘 아시네요. 그럼요, 홍길동이 장성태생이고 방장산에서 처음 응교했잖아요. 그래요? 저는 고향도 잘 모르는 일인데요. 어디에 사세요? 서울은 홍제동이에요. 우리는 뱀쥐 친구들인데 아가씨는요? 아, 참, 숙녀 나이 물어보는 것은 실례이죠. 그런데 국가비상위원회는 무슨 기관이에요? 전국 중앙부처 중 하나예요. 그 말 그대로 국가비상시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아, 그래요? 위원장이 누구예요? 아, 장관급이고 군장성 출신으로 이민무 위원장이에요. 모두가 아가씨와 경현이가 주고받은 말이다. 윤명이와 나는 그저 듣기만 있었다. 사실 윤명이보다는 아니지만은 경현이도 말이 없는 친구였는데 회사에 다니더니 변한 것 같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더니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자고 경현이가 선언하더니 우리는 다방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고 명동으로 향한다. 명동 이학이라는 고급식당으로 갔다. 윤명이와 나는 처음인데 경현이 직장이 유공이 이 근처에 있어 경현이는 잘 아는 식당 같았다. 이곳에서도 경현이가 아가씨와 말만 주고받는다. 경현이가 몹시 좋아하는 짓이었기에 나는 장난만 맞춰준다. 윤명이는 아예 말이 없이 밥 먹은 뒤 술만 마신다. 원래 그런 친구니까. 아무튼 경현이는 계속 이야기만 한다. 아, 회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경현이가 아가씨가 너무 예뻐 반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밤 10시가 된다. 아가씨가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운다. 아마 화장실에 가는 것 같다. 이때 말이 없던 윤명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다. 야, 경현아, 너 저 아가씨와 결혼할래? 뭐? 결혼? 그래, 결혼. 글쎄. 그러면 됐어. 아, 이녀봐, 네가 저 아가씨와 결혼할래? 뭐, 결혼? 그래, 결혼. 글쎄. 아, 그러면 됐어. 너희들이 생각이 없다 하니 고맙다. 내가 저 아가씨와 결혼할게. 경원이와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리둥절해. 어떻게? 아, 내가 오늘 저녁 저 아가씨를 바래다 줄 테니 너희들이 이제 집으로 가거라. 응?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집으로 가라니까. 화자씨가 오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라. 경은이와 나는 윤명이에게 떠밀려서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한다. 아, 그분들은 어디 있어요? 화자씨, 걔들은 늦어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화자씨를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모셔드려야죠. 괜찮아요. 혼자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남자인걸요. 윤명이는 따따부를 치며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억지로 아가씨를 태우고 홍제동으로 간다. 내릴 때까지
홍제도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 쯤에 윤명이가 말을 꺼낸다. 화자씨, 내 이름 알아요? 말이 없다. 배은명입니다. 아, 예.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고요. 육군 병장으로 복학생입니다. 아, 예. 우리 결혼합시다. 예? 우리 결혼합시다. 예? 나 이제 취직할 테니 내년 3월에 결혼합시다. 예? 아, 결혼 몰라요? 결혼하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고 즉흥적이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갑작스럽고 즉흥적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버스에서 처음 볼 때부터 다방과 식당에서 심각하게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아까 친구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했다고요. 아까부터 혼자 술만 드시더니 취하셨군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뭘요? 결혼 승낙건 말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대답해요? 더구나 그쪽은 지금 취중이에요. 아니요. 나는 정신이 지금 어느 때보다 맑아요. 하여튼 나는 집이 여기니 들어가겠습니다.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이건 청혼이 아니고 무례예요. 진정을 담은 청혼이 무엇이 무례란 말이요. 아무튼 저는 결혼은 생각도 못하니 돌아가세요. 화자씨, 그럼 내일 6시에 아까 그 청계천 5가 다방에서 만나요. 화자씨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 이튿날 6시에 윤명이는 청계천 다방에 5시부터 기다린다. 화자씨가 7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윤명이 8시가 넘자 다방을 나와 홍대동 아가씨 집으로 향한다. 골목 몇 개를 서성이다. 어제 화자씨와 해댔던 그 집을 겨우 찾아내 문을 두드린다. 준집 아주머니가 나오고 들어가고 화자씨가 나온다. 화장도 아니한 민낯이지만 꽃보다 아름답다. 화자씨, 어떻게 바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맞춥니까? 바람을 맞추다니요? 약속도 안 했는데. 어제 내가 청계천 다방에서 만나자고. 어제는 당황해서 그쪽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들었어도 거절했을 테이고. 아무튼 어디 가서 이야기합시다. 아니요, 저는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결혼한다고. 제가 평생 잘 모시고 밥 굶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술 안 드셨죠?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아직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또한 밥 굶지 않기 위해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아직 말이 없고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근처 다방에서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둘은 다방으로 들어선다. 화자씨, 저 제안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갑작스러운 청혼이 아닙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어젯밤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가난한 농가집 장남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 곧 직장을 잡을 수 있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 이제 한 가정을 끌을 때가 되었어요. 그보다도 화자씨를 만나니 나도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아직 생각 없어요. 부모님과 상의도 안 했고요. 좋아요. 우리 부모는 제가 책임질 테니 화자씨 부모님 화자씨가 설득하세요. 아니, 아직 제 마음부터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화자씨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신다면 제가 어르신들 의견을 따를게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합시다. 다음 일요일에 장성에 내려갑시다. 꼭 그렇게 해요. 그러면 부모님께 우리 이야기를 미리 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면접을 보겠다는 말을 전화해 주세요. 그분들이 내려오려 하면 저 혼자 장성에 갔다 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화자씨 부모님이 저를 면접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언제라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10년이라도. 그 한 달이 지나도 화자씨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는다. 그동안 윤명이는 현대종합상사에 합격하여 다니고 있다. 그때 화자씨 부모가 서울에 왔다면서 한번 보자는 연락이 온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윤명이는 화자씨 부모님을 만난다. 총각이 우리 화자에게 무작정 청혼했다는 배은명 총각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화자가 어디가 좋아서 총각 부모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예, 화자씨 본 순간 다 좋았습니다. 총각 부모의 의향은 어떠시오? 예, 걱정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말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부모님이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저의 결론이니 저의 생각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승낙하지 않으시면 주랭랑을 치더라도 화다시 부모님만 허락하시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도 어르신들의 마음이 연연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화다시를 보면 금방 좋아하실 겁니다. 만약 반대하신다면 저는 우선 결혼하고 부모님은 시간을 두고 꼭 설득하겠습니다. 총각 기백이 좋네. 하지만 딸 가진 사람 입장도 있으니 우선 총각 부모님이 화자를 한번 만나도록 하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윤명이는 부모님 앞에 화자씨를 데리고 간다. 윤명이 부모님은 화자씨를 보자마자 좋아하신다. 윤명이와 화자씨는 이듬해 4월 19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다. 둘은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낸다. 딸 둘을 바로 낳고 그들은 양가의 가족 계획을 선언한다. 둘째도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그러자 양가 부모님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더 낳으라고 성화가 날로 더한다. 그래서 효자인 그들은 가족 계획을 중단하고 밤마다 바쁘다. 그러더니 10살 터울로 임신을 하자 양가 어머님들은 아들 낳아달라고 절에 다니며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정성껏 드린다. 그래서인지 화자씨는 떡두꺼비 같은 늦둥이 아들을 낳는다. 새로 흘러 윤명이 부부 이제 이순을 넘었다. 그동안 윤명이는 현대 종합무역상사에 다니며 해외를 오가며 근무하다가 50세쯤에 명예퇴직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한싱가포르 무역회사를 차려 경영하고 있다. 큰딸 혜인은 고대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둘째 딸 다련이도 연대를 나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 누뚱이 아들은 싱가포르 대학 2학년이며 전체 자각생 우수성으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싱가포르에 자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만 윤명이 건강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는 소식이 종종 들려와 친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첫 순간의 결정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단란한 가정을 꾸린 무뚝뚝이 배윤명이를 생각하면 나는 그때 그의 순발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아하며 입가에 미소가 인다. 한 번도 날지 않는 새, 한 번 날면 구말리 장천을 난다고 했지. 거기까지 하면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금수강산 여행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129번째 나라 대한민국 네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